다항부등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의와 증명, 증명은 증명의 도구와 대상, 증명의 도구와 대상, 대상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증명의 도구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 반에 적응이 된 승연이가 한번 얘기해봐. 증명의 도구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눈깔 돌아가는 소리들을 봐라 진짜. 얘기해봐. 증명의 도구 뭘 가지고 증명하니? 왜 정석 같은 데는 뭐 다음 성질들을 이용하여 증명한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 뭐가 있었니? 뺀다가 있었죠. 또 너는 뭘 컨닝을 하니? 완전제곱골. 그지? 뺀다와 완전제곱골 두 개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뺀다. 그런 후에 완전제곱골로 바꾼다. 요게 증명의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기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부터 들어갔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머릿속에 박스가 떠오르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머릿속에 박스가 떠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건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뭐 2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뇌는 2분의 a 플러스 b를 평균이라고 인식을 하고 a 플러스 b를 합이라고 인식을 한다. 그런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평균이라는 개념보다는 합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유용하므로 그에 맞게 머릿속에 넣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거는 뭐 기본 골격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건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를 풀 때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인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큰 난관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봐야 된다고. 알아보는 안내판에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뭐였죠? 은영이 뭐니? 승연이 희연이 그렇죠. 양수조건과 역수조건. 무슨 말이냐? 최대치수 문제야.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단 A, B는 양수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적극적으로 의심해서 문제가 주어진 자료들을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맞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발상한다. 그런 얘기였죠. 역수조건도 마찬가지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복습들 해오라고 했고 특히 은영이 주의 줬지? 하세요. 복습을 했는데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게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복습 시간이 언제였어? 일주일 전이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등호 조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요한 건 양수 조건과 역수 조건이다. 그랬죠? 그래서 양수 조건에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셀을 넘기면서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역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차수 0, 1, 2 그 얘기 했었죠. 두 번째는 뭐 곱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 역수의 정의가 뭐였죠? a, b equal 1에서 b를 a의 역수를 한다. 그러니까 곱이 일정하잖아. 1로. 그런데 이제 그걸 확장시켜서 1이 아닌 숫자 a, b는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a,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지. 왜? a, b가 양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요 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역수 조건을 파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정석 피세요. 153페이지. 정석 153페이지 기본 문제 23-6번에 1번 풀어보세요. 1번 가장 쉬운 거죠. 풀어보세요.
아니야, 1번 그 풀지 말고 밑에 거 풀자. 유제 23-9번에 2번 풀어보세요. 유제 23-9번에 2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 뭐 이런 거지.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풀겠어요?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그런데 xy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산술기하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풀어 봅시다. 얘는 바로 갚읍시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2xy 곱하기 2 루트 xy분의 8 이렇다. 그래서 얘는 2 루트 2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니까 그죠? 루트 참고로 루트 xy분의 8은 루트 xy분의 루트 8로 쪼개지나? xy가 양수니 xy가 각각 양수이고 따라서 xy가 양수니까 양수분의 양수 꼴에서는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건 각각으로 쪼개져요. 중학교 때 배운 것이고 고등학교 어디서 했었지? 이게 복소수 단위에서 한 거죠. 복소수 단위에서. 자, 아무튼 이렇다. 그 다음에 곱하기 2 루트 그럼 이제 2루트이니까 4 루트 2 이렇게 되고 그래서 8 4 4 16이다. 일단 계산은 맞나? 2루트 2 곱하기 2루트 8 2루트 2 4루트 2 4 4 16 16이다.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맞나? 답이 왜 안 맞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지. 자, 영희 설명해봐. 2x 플러스 y가 최소를 갖는 값과 x 플러스 8 플러스 y 플러스 1이 최소를 갖는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값이란 말이 뭐죠? 값이라는 게 2x 플러스 y가 최소값을 갖는 그때 x, y 값.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의점이지. 이게 주의점이라고. 일단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어디서 나오느냐면 기본 문제 23-6번에 딸려 있는 노트라고 하는 곳에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풀 때도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이해 갔니?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지. 얘가 이렇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냥 새로 세워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7인가? 자, 로마자로 7. 그치?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때 등호 조건은 뭐냐면 2x 이퀄 y인 경우고 이때 등호 조건은 x분의 8 이퀄 y분의 1이야. 그리고 두 개는 뭐가 돼야 돼? 이게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 이런 부등호가 성립을 하지. 두 개가 and인 관계야. 명계단에서 배웠던 and. 그러면 지금 이게 만족하나 봐봐. 이건 뭐야? x는 8y다. x는 2분의 1y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and가 되면 x는 여기서는 2분의 1y이고 여기서는 8y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이게 빼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y가 0이다. 따라서 y가 0이다가 되는 거잖아. 문제가 뭐야? 문제가 y가 양수라고 했어요. 근데 y가 0이 되니까 문제의 영역을 벗어났죠. 될 리가 없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상황은 등호 조건. 이 등호 조건을 어떻게? 불만족한다. 요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겠어요. 등호 조건을 불만족함으로, 그러니까 뭐야? 얘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이 16이 얘는 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 16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거든. 따라서 얘가 이 값을 가지지 못하니까 최소값이고 나와버리고 일단 안 돼.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니까 16을 답으로 하면 안 돼. 이거거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둘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리가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냐?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지 말라고. 오류가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16이 되지 않을 뿐이지 이 식이 x와 y가 양수인 범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을 때 16보다 큰 거는 맞아요. 큰 거는 맞아. 이게 안 될 뿐이지. 오케이? 큰 거는 맞으니까 16을 최소값으로 할 수 없을 뿐이지 이 식이 틀린 것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 최소값이 얼마니? 실제로 답이 25라고 나와 있죠. 25야. 그럼 뭔 말이야? 얘는 25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25보다 크거나 같은 놈은 16보다 크거나 같니? 야, 예를 들어서 4는 3보다 크거나 같아? 맞죠? 그러면 4는 2보다 크거나 같니? 당연히 맞죠. 맞는 말이긴 해. 단 이런 이유 때문에 최소값이 아닐 뿐이지. 그건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이 문제 풀어서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일단 25라는 최소값이 나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 네가 푼 풀이는 이렇게 풀었잖아. 그러면 올바른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못된 풀이죠. 잘못된 풀이라는 건 최소값을 못 구한다는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잘못된 오류가 있는 그런 놈이란 뜻이 아니라, 모순이 있는 놈이란 뜻이 아니라. 그러면 올바른 풀이는 뭐 해야 돼? 핵심이 이거지. 전개한다. 전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 저식, 준식은 어떻게 되죠? 띵, 16 더하기 2 곱하기 y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y분의 x 맞죠? 맞죠? 8 곱하기 x분의 y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x, y가 각각 양수이므로 y분의 x도 양수이고 x분의 y도 양수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게 크거나 같다 2 루트 2 곱하기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두 풀이의 차이는 뭔가? 여기서는 이것도 옳은, 수학적으로는 옳은 내용이고 이것도 수학적으로 옳은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16, 4, 8, 이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 이 전체는 크거나 같다. 16 더하기 8 더하기 1 해서 25다. 이 경우는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할까? 아니, 그냥 전개한다 라고 기계적으로 알아두지 말고 이해를 하자 이런 얘기지. 왜 이렇게 할까? 여기서는 몇 번? 2번을 하니까 일치하느냐, 얘랑 그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따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하니까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얘는 알아둬야겠어요. 그죠? 뭐 그 정도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푸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놈을 풀어보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틀렸어요. 넌 틀리면 안 푸니? 붙였어? 줘봐. 어디 있어? 오케이. 그런데 그것도 틀린 것 같아요. 봅시다. 어디 있어? 동그라미 증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나? 자 봅시다. 이놈도 시험 이제 산술계와 시험 범위인 경우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제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제로부터.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변형된 산술기하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고, 변형됐다라는 말이 뭔가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쟤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보면 이런 발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역수의 무슨 꼴? 합골. 두 개 무슨 관계야? 곱해져 있죠. 그래서 곱한다. x 플러스 y,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다. 그래서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 그치? 각각을 어떻게 해요? 곱한다. 그냥 저런 형태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전개해보자. 전개를 해야겠죠? 왜 전개를 할까? 뭐 그 얘기도 좀 나중에 해볼까? 이따가 해보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2 곱하기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2다.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여기서 이거를 놓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니? 2다. 그렇잖아. 따라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는 크거나 같다. 2분의 1 바로 3 플러스 2 루트 2다.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죠. 너 아까 전에 2분의 3 플러스 2 루트 2라고 적혀 있었죠? 오케이, 알았어요. 자, 잘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저거랑 다를 바가 없는 놈이지. 차이는 형태가 뭔가 살짝 인식하기 힘들게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애초에 문제를 이렇게 제시했다면 너한테는 이걸 따로 떼서 하나를 주어진 거, 하나를 구하는 것, 이런 형태로 제시하는 그런 놈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걸 변형됐다라고 표현했는데, 변형의 의미가 뭔가? 이거거든? 변형의 의미가 뭔가? 보통은 이렇잖아? 보통 이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참고. x 플러스 y가, 저 xy는 양수야. x 플러스 y가 2다.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너한테 뭘 물어? 뭐, 예를 들어서, xy, 그냥 xy로 합시다. xy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못해? 그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차이가 뭐냐? 주어진 형태의 차이가 이런 것이다. 뭐가요? 얘를 봐. 주어진 게 무슨 꼴이니? 합꼴. 구하는 게 무슨 꼴이니? 곱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진 게 무슨 꼴이니? 합꼴. 구하는 게 무슨 꼴이니? 역시 합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형태상 두 개를 구분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지. 그런데 형태상 구분하는 게 이런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뭐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곱의 최대 최소 또는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합의 최대 최소는 뭘 이용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데,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합의 최대 최소는 뭐야? 변형된 산술 기하를 이용한다. 그냥 변기라고 적어. 변기. 이건 좀 무리가 있는 용어가 되겠어요. 변형된 산술 기하를 이용하자. 이렇게 되겠어. 알겠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이 두 개를 비교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 합과 이 합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유형을 일반적인 이 유형과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으면 좋겠다가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술기하 중에서 역수 조건. 그래서 지금 뭐 예제 4, 예제 3이라고 적혀 있죠. 예제
1, 2를 지난 시간에 했고 예제 3, 4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정리하세요. 자, 정리가 끝나신 분은 센을 피세요. 센을 펴서 55페이지 346번을 보세요. 센 55페이지 346번. 오른쪽도 다 지우도록 하겠어요. (346번이에요) 오케이.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맞은 사람 내리세요. 답 확인 안 했니? 풀어보라 그러면 답은 확인해야지 본인이. 그 정도죠. 자, 보겠어요. 그 문제 잠깐만 언급을 해보면 이번에는 기타 식변형에 관련된 얘기들을 살펴보자. 그런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346번. 이건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346번. x가, 이 강력한 힌트는 이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되겠지만, x가 2보다 크다는 건, x가 2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바꾸라는 거지, 생각을. x-2가 양수다. 이거. 이게 이제 뭐, 사고의 기준이 되겠어요, 기준. 그래서 4, x-4. 하고 플러스 x-2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꿔야 돼? 지금 x-2가 여기에 있다. 그럼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 x-2가 있어야겠다. 따라서 뭘로 바꿔?
8로 바꾼다. 그럼 마이너스 4를 더해준 얘기니까 플러스 4를 한다. 이 얘기죠. 알겠지? 오케이. 자, 요 정도로 했으면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x가 2보다 클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구한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구한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봅시다. 맞았어요? 안정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네가 풀었는데 이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야.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그닥 큰 차이가 없거든. 풀어보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일단 저것도 마찬가지지. x-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x-2라는 형태가 있어야겠다. x-2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선생님 이렇게 바꾸겠어요? 준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반해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재미삼아 한번 바꿔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x-2 x-2의 제곱. 그러면 이거면 4니까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이렇게 하면 맞나? 그리고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이거 끝이네.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거를 약분을 못하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다시 추가로 마이너스 4 플러스 2 4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 더하기
2 어? 없어지는 거야? 허망하게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4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갑자기 생각난 대로 간 거고 누가 이걸 이렇게 가니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준식은 그냥 나누는 거죠. 그냥 나누면 여기다 해볼까? 아니야 그냥 x 마이너스 2 x 묶으면 x 마이너스 1 x로 묶어냅시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러니까 이건 뭐야?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4다.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도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나눈다. x 마이너스 2. 사실 그런데 다항식에서 배우기를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더 낫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왜 생각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다. 4다. 그러니까 뭐야? 2x가 2x고 24가 24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식변형을 한다라는 거지. 주제는 식변형이다. 그리고 그 사고의 기준은 이것이다. 이 기호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랑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 놈이고 실질적으로 이걸로 해야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니? 저 문제랑 똑같은 문제지, 센이랑. 그래서 마이너스 2 만들고,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역수 조건을 이용해서 하면은, 뭐, 암산 문제죠? 얼마야? 6? 6이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 갔나? 알겠죠? 오케이. 식변형 하나 더 해봅시다. 화끈한 식변형을 해볼까? 예제 5-3. 화끈한 식변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이다. 1 마이너스 A분의 1, 1 마이너스 B분의 1, 1 마이너스 C분의 1. 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구하세요. 시작.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푼 사람은 답을 확인 받으세요. 수업이 루즈해지지. 이런 문제가 문제지. 문제가 문제. 자, 보겠어요. 이제 식변형의 산술기하에서 너한테 요구되는 식변형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데, 이거는 학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신림고 기출 문제가 되겠어요. 신림고에서 나왔던 문제들. 풀어보자. 이 식이야. 이 식이 준식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니? 통분밖에 없죠. 그래서 통분을 한다. 준식을 통분해보자. 그럼 뭐가 되죠? a분의 a-1 곱하기 b분의 b-1 곱하기 c분의 c-1. 물론 얘를 그냥 여기 2단계에서 전개를 한 학생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개하면 뭐 어떻게 나오지? 전개도 뭐 그닥 큰 거 없지. 그러니까 전개를 해서 뭐 거기서 식별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잡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갔다고 가정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냥 여기서 할 게 없어서 그냥 각 항을 통분해 봤다. 각 인수를 통분했다. 그럼 통분해서 이렇게 됐다고 쳐.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니? 너나. 그래, 승연이. 그 다음 단계로 뭐 할래? 모르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배우자고. 뭐 할래? A 마이너스 1 식별용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요 놈이랑 이 놈이랑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어요.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다. 예전에 1학기 때는 거꾸로 가는 놈이었거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 자, 이걸 식변형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니까 b 플러스 c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c 플러스 a다. 마이너스 c분의 그다음에 a 플러스 b다. 이렇게 갔던 거고. 참고로 예전에 1학기 때는 이거 했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간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럼 여기까지 갔다고 쳐. 그 다음 식변형 어떻게 할래? 왜 이렇게 갔겠니? 마이너스를 뽑아낸다. 그럼 여기 뭐야?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b분의 c 플러스 b분의 a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는 식이니? 뭘 나타내는 식이야 이게? a분의 b가 어디 있죠? b분의 a에 역수가 있어요. a분의 c는 c분의 a, b분의 c는 c분의 b, a분의 b는 저거. 지금 쌍쌍이 역수가 연결이 된 거 알겠니? 어떻게 됐어?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다른 색으로 해볼까?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 지금 뭘 했니? 역수. 조금 전에 했었죠. 역수의 합골. 그 역수의 합골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전개. 오케이? 전개를 하겠어요. 단, 여기서 전개는 좀 무리수가 있죠. 자, 여기서 졸지 말고 방향은 두 가지다.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전개하라고 그랬어요. 전개를 실제로 해보세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으면 해보세요. 그런데 뭐가 예상되느냐? 여기서는 이것도 예상이 되죠. 전개를 하지 않고도 뭐 등호 조건이 일치할 것이다. 전개는 뭐냐면, 자, 이거랑 이거를 곱한다.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져서 얼마? 1. 이번엔 이거랑 이걸 곱한다.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a분의 b. 자, 이런 개념이 무슨 개념이죠? 순환꼴이야. 얘는 순환꼴이 되어서 전개를 하더라도 엄청 지저분한 식이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지금 역수의 합골이잖아. 지금 이게 역수의 합골. 그래서 전개를 생각한다. 내한테 전개하라고 배워놓고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어요? 역수의 합골이야. 오케이? 역수의 합골이니까 전개를 한다. 전개. 그런데 전개를 안 해도 이 문제는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요? 뭐냐면 얘 크거 나갔다, 얘 크거 나갔다, 크거 나갔다 해서 산수계를 적용해. 왜? A, B, C가 양수이므로. 그러면 여기 등호 조건이 있죠. 이 등호 조건은 뭐니? A분의 B 이퀄 A분의 C야.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나는 풀어보겠다. 그럼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니? 잠깐만. 마이너스를 곱한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면. 아, 이거 지금 여기서 거꾸로 가? 자, 일단 이렇게 갑시다. 요 마이너스가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요것만 생각을 하겠어요. 헷갈릴까봐 하는 거야. 괄호 3개. 이렇게 적겠어요. 알겠지? 괄호 3개. 괄호 3개는 크거나 같다. 뭐가 되니? 2 루트 a 제곱분의 bc 2 루트 b 제곱분의 ca 루트 c 제곱분의 ab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약분되죠 이거. 고만 졸고 어떻게 돼? 싹 약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 등호 조건, 요 등호 조건, 요 등호 조건을 각각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야? A분의 B 이퀄 A분의 C다. 그럼 여기는 B분의 C 이퀄 B분의 A다. 그 다음에 C분의 A 이퀄 C분의 B다. 이게 다 만족하는가? 그죠? 다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됐죠, 이게? 이게 어떻게 돼? 뭐, A가 지금, 이거 다 만족하는 게 이거네. 이 셋 다 만족하는 게, 이건 뭐니? A가 양수잖아? 그럼 양변에다 A를 곱할 수 있죠? 곱하면 B 이퀄 C지. 여기는 C 이퀄 A, 여기는 A 이퀄 B. 그래서 뭐? A 이퀄 B 이퀄 C인 경우가 존재하지. 이게 뭐야? 이거라는 거야. 존재하니까 뭐? 최소값은 일단 8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값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렇지.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니? 최대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8이다. 이거 되겠지. 얘가 8보다 크나 같아.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8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 알겠죠? 식변형을 하면 이런 식의 식변형도 너한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실제 내신 기출 문제로 이 지역,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난 거잖아. 신림구면 뭐 엄청 먼 학교가 아니죠. 이렇게 났던 문제야. 오케이?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줍시다.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구하세요. 최소값. 구한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추워? 오케이, 알았어. 얘는 수도요고, 기출 문제예요, 수도요고. 자, 봅시다. 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나의 인내심이 꽤나 길죠? 못 풀겠어. 이거 수도요고 기출 문제야. 준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한번 볼까?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x 플러스 5분의 1 더하기 5x 플러스 1분의 1이다. 여기서 뭘 파고 들어갈 게 없어. 양수 조건이고 최대 최소니까 산술기하인 것 같은데 파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런데 네가 얼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봤느냐, 뭐 당연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라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거야. 이런 꼬라스는 산술기하 문제. 그러면 산술기하 문제에서 역수 조건에서 차수
뭐 고비 일정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역수의 합골, 변형된 산술기하. 그런 형태가 머릿속에 있다면 좀 어느 정도 연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이건 1차고 이건 1차분의 1 꼬락선이잖아. 그래서 뭐 역수의 합골 꼬락선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아요. 힌트는 이렇게 돼 있다. 네가 봤던 역수의 합골은 어떤 꼬락선이니?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하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5 같은데 혹시 좀 여기서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같은데 어쩌라고?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혓바늘 6 x 플러스 6분의 1 이다 이거지. 6. 그래서 이게 뭔데? x 플러스 5 더하기 5x 플러스 1 이다. 그죠? 십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공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속해서 특정 단원을 마스터하면 십변형이 마스터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어. 너무 기본적인 것에 해당돼서. 그래서 네가 식에 대한 수화식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중요한 주제거든. 그때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관점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특정 단원만 공부하면 수식에 대해서 네가 이제 변형하는 능력은 마스터 됐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참 힘들지. 너무 배워온 역사가 오래돼서 범위가 광범위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 공통 부분은 치환. A, B,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전개 6분의 1 괄호 1 플러스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1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1 그죠?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어떻게 되는 거죠?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 이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아까 전에 문제랑 그러니까 5-3번이었나? 5-3번과 5-4번은 난이도가 꽤나 높죠. 식변형이 이 절대부등식 단원을 배운다고 생기는 그런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치? 그래서 좀 막막한 감이 없지 않은데 이걸 다뤄본 이유는 신림고와 수도요고라는 이 근처 학교의 기출문제여서 한번 살펴본 거고 신림고 수도요고 모두 수준이 높은 학교라고 보이진 않죠. 그런 학교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원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내용이다. 알겠죠? 집에 가서 교과서를 혹시나 이제 한번 보기를 추천해 오늘. 그러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교과서에 얼마만큼 분량을 차지하고 있나? 거의 없어요, 거의. 한 페이지도 안 돼. 그 내용 갖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복습을 해봅시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뭐 박스로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둬야 되는가. 양수 조건, 역수 조건을 기준으로 등호 조건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양수 조건과 역수 조건의 변형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어요. 양수 조건은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양수라는 형태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숨어 있는 형태로 제시되겠어요. 심지어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의 형태로 양수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범위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하겠다라는 발생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역수 조건에 대해서는 예제 1번부터 예제 5번까지 5개의 테마로 나누어서 쭉 살펴봤어요. 변형들이 심하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번에 할 일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겠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뭔지 머릿속에 떠오른다. 손 들어보세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 뭔지 머리에 떠오른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머릿속에 이 정도는 떠올라야 돼. 그래야 이런 문제를 풀지. 자, 쟤는 펴보세요. 센 57페이지 361번 풀어보세요. 57페이지 361번 풀어보세요. 자, 스톱 하시고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좀 힘들죠? 펴보세요. 정석 151페이지 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확인하세요. 정석 151페이지 어드바이스 1번 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확인하세요. 봤죠? 어드바이스 1번을 보면 일반적으로 A, B, X, Y가 실수일 때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라는 제한 변력이 필요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이 성립한다. 이와 같은 부등식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등호 조건도 확인해야겠어요. 단 등호는 이런 비율이 성립할 때이다 라는 거죠. 비율이 같을 때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본인이 해보세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세요. 시작. 증명하세요. 거기에 적혀 있는 풀이를 보지 마시고 증명하세요. 자, 증명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시간이 이렇게 사용되면 안 돼. 거기 위에 모범 답안 1번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증명인지 확인하세요.
확인했죠? 그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거 서술형을 대비해서 알아둬야 돼. 산술기하 관계라던가, 산술기하에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보다는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의 관계를 증명하세요. 이렇게 나올 공산이 커요. 오케이? 그러면 증명을 할 때는 뭐 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뺀 후에 완전 제곱꼴이다 라는 원칙을 알아두면 그 풀이를 따로 공부할 이유는 없겠어요.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좌변에서 우변을 뺀다. 그리고 그 뺀 식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꼴이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해? 완전 제곱꼴이 0이 될 때이다. 이런 거죠. 알겠지?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봐. 다시 아까 전에 그 셀 57페이지 361번 풀어보세요. 자,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361번 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좀 힘들죠. 이거를 식을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듯이 보고 그 그림을 사진처럼 담아준다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봐봐. 일단 네가 알고 있는 형태를 보겠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두 개 곱한 것은 크거나 같다. 크로스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이다. 이거잖아. 등호는 x분의 a 이퀄 y분의 b 그 역수가 같다고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때 성립한다. 단 분모에 있는 건 0이 아니다. 이거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느냐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50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꼭 이 xy로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50이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50이래. 그리고 뭘 묻고 있어?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 a, b가 뭐가 되겠니? 2, 3,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쉬운 게 머릿속으로 딱딱딱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느껴야 돼. 그래서 수학에서 그냥 단순 공식을 외운다고 문제에 적용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시간을 매우 충분히 준 셈이고 시도를 2번이나 했는데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오케이? 요거를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니? 얘가 얼마야? 13, 52, 9, 13이죠. 얘는 52죠. 그래서 뭐 하면은 루트 13이고 이거 51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2로 나눠지나? 당연히 나눠지죠. 26. 아 이거 13이네. 아 51을 주어지는 거야. 이거 13. 이거 2, 4.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 따라서 2x 플러스 3y는 뭐 마이너스 26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야? 그 문제에서는 A다. 그때의는 뭐니? 항상 등호 조건을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등호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최대 최소라는 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그래.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데? 이거지. 2분의 x 이꼴 3분의 y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뭐 xy 값을 못 구하나 혹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걸 못 구해서 못 맞춘 건가?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A는 구했다. 손 들어봐. A는 구했다. 내리세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못 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츄에이션인가? 이거 어떻게 구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죠? 52다. 여기에서 x값과 y값을 못 구해요. 문자가 몇 개? 2개. 식이 몇 개? 2개. 수학에서 차수를 얘기했죠. 이거 2차, 이거 1차. 그럼 어떻게 하니? 대입. 끝. 계산을 못해? 그래서 대입을 안 해서 못 푼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입을 했는데 계산을 못 한다. 그것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오케이? 이거 사니까 어떻게 되니? 이거 지금 보면 y 대신에 2분의 3을 대입해. 그러면 뭐가 되니? y 대신에 x제곱 플러스 4분의 9 x제곱은 52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얼마? 13이다. 4분의 13 x제곱은 50. 이걸 계산을 뭘 어떻게 해줄래? 이거 4.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가 4면 y는 6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 xy에 대해서 얘기가 없네. 잠깐만. xy는 지금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때 y는 복호 동승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 그러면 4 더하기 6이냐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6이냐 거든. 오케이? 뭘까? 뭐긴 뭐야. 정신병자가 아니면 지금 이게 26이 된대.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이게 26이 되겠니? 당연히 플러스겠지. 오케이? 그러니까는 4 이거 아니야. 이런 거 계산 못하고 있으면 곤란하고, 이걸 계산하는 것도 실수를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시작. 빠른 속도로 정리하세요. 센 353번 풀어보세요. 오른쪽도 다 지우겠어요. 자, 그만.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오케이. 정석 펴세요. 정석 153페이지. 기본 문제 23-6번에 2번. 풀이를 확인하세요. 기본 문제 23-6번에 2번. 풀이를 확인하세요.
자, 보겠어요.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정석을 기준으로 풀이를 한번 확인했고, 뭐도 겸했느냐 하면, 셀에서는 상 문제로 출제되었지만, 정석에서는 기본 문제로 있는 문제고, 정석과 셀 모두에 있으니 알아둬야 될 유형이구나. 이런 거지. 보면, 양수지, 양수. 양수야, 양수. 그리고 최대치수로 묻고 있어. 선생 수업에서 라지 M은 최대값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요. 양수 조건이니까 산수 기하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산수 기하를 적용하는데 약간 식의 변형이 들어가지. 식의 변형의 힌트는 루트가 되겠어요. 루트는 뭐? 수학에서 제곱을 때린다. 그래서 준식을 제곱 때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죠. 오케이? 그런 정도로 제곱을 때린다. 이러므로 제곱을 한다라는 발상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걸 갑자기 왜 하고 있나? 코시의 슈바르츠 등식을 하는데 보세요. 앞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웬을 정리해 보겠어요. 웬. 갑자기 웬 정리는 뭐야? 아까 뭐라고 적었었죠? 다시 적는 거야. 중요하니까. 합과 곱볼이야. 그럼 뭘 이용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합과 합골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 뭘 이용해? 변형된 산술 기하를 이용한다. 변기 그냥 가겠어요. 그리고 얘는 무슨 관계야? 얘랑 얘는 역수 관계야. A 플러스 B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역수 관계는 아니지만 엄밀하게는 A 플러스 B의 역수는 A 플러스 B분의 1이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아니잖아. 그런데 형태가 그렇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새로 추가를 하겠다. 뭐 합과 합의 관계야. 그럼 코시의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그 옆 페이지 57페이지에 361번을 보세요. 아까 전에 네가 풀었던 문제죠. 뭐가 주어져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0이다. 무슨 꼴? 합이죠. 합골. 그런데 뭘 구하래?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라. 역시 무슨 꼴이야? 합골이죠. 이거야. 그러면 얘는 이 합과 이 합은 무슨 관계라고 적어야겠니? 무슨 관계일까? 차수가 2배다. 차수가 2배인 관계다. 라는 거죠. 지금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인지해 두는 거야. 이럴 때는 코시의 슈바르츠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같은 꼬락서예요. 합과 합, 합과 합인데 최대치수야. 그런데 언제는 이거하고 언제는 이거냐. 생긴 이 두 식의 관계가 이럴 때다 각각.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둔다. 이게 너한테 산술기하와 코시의 슈바르츠 부등식을 묻는 전체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자. 네가 이렇게 정리했다고. 그럼 얘랑 얘랑 무슨 관계니? 얘랑 얘랑. 합과 합의 관계죠. 그치? 합과 합의 관계다. 그런데 무슨, 뭐가? 합인데, 뭐야? 차수가 1차고, 이거는 뭐 차야? 2분의 1차인 거죠. 2분의 1차. 루트는 2분의 1승이라고 적는다. 그제? 수학 1 선행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제? 그럼 몇 배니? 2배. 따라서 뭐니? 딱 이 포맷이죠. 따라서 코시의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풀어보면 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아까 전에처럼 식을 그렇게 넣을 수 있어야 하거든. 2차는 여기 2차, 2차, 여기 1차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왔거든. 그걸 생각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저 코시의 슈바르츠 부등식 형태로 어떻게 적을지 생각하세요. 생각이 들면 답이 나온 거랑 마찬가지죠. 매우 쉬워요.
선입관만 갖지 않는다면 매우 쉬워요. 코시-시바르치 부등식 형태를 어떻게 적을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적는 거죠. 1차,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거 여기잖아. 이 차수가 높은 거 저쪽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3x 플러스 5y야. 차수가 2배가 되는 거 이쪽에 가야죠. 차수가 낮은 거 이쪽에 가야죠. 그래서 뭐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 의 뭐야 제곱이다. 그래서 어디 갔어? 그러면 이거는 이 각각의 제곱인 꼬라선이죠. 그리고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다? 1이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 뭐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생각해 주면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한다. 그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게 완성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얼마야? 12다. 그러니까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는 마이너스 루트 20. 루트 20은 얼마야? 2루트 5.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xy가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치? 양수. 그러면 이제 네가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양수라는 조건에 들어가는가? 웬을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이건 뭐니? 1분의 3x 이퀄 1분의 5y 3x분의 1 이리저리 하지 말고 뭐 그게 얘기지만 오케이? 이거다 라는 거지. 지금 이게 양수고 이게 양수면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야? 2루트 5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이 풀이가 더 깔끔하죠. 이 풀이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풀이를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도 의미가 있지. 쌤과 뭐 쌤의 난이도 상 그다음에 정석에도 실려 있고 두 군데 다 실려 있지. 그렇다면 이거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뭘 하느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문제의 풀이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풀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정리해둔 원칙에 따라서 가다 보면 당연히 산술기하도 가능하지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발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럴 때 쓴다라고 알아둔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네가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다시 이걸 이제 이 현상을 바라봤을 때 하얀색 현상을 바라봤을 때 수학적 원칙이 있다. 수학적 원칙이 뭔데? 양수 조건인데 최대치수야. 따라서 산술기하. 그리고 또 뭐야? 차수가 2배야. 합골인데 차수가 2배야. 코시-슈바르츠. 그리고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이야. 제곱을 때리는 게 수학적 방법이겠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 원칙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까? 알겠죠? 이런 생각을 가는 게 수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세요.